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언제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체적인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실적 이런 것도 보는데 매크로 환경에서 저희가 반드시 체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약간 좀 다양한 주제로 핵심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것은 현재 매크로 상황하고 저희의 투자 플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통지수라고 하죠. 공포와 탐욕지수를 비중을 얼마만큼 실어서 투자를 하느냐의 그 판단 척도 중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220달러까지 떨어졌었을 때 있죠. 그때 공포와 탐욕지수가 아마 제가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서 그 정도의 이 공포 지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얼마였느냐. 여러분,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공포가 4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마이너스로까지 가는 게 아니냐, 지금 이 공포가 그보다 더 극심해진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4를 기록을 했었던, 그래서 그때 비중은 그래도 조금 실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 중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극한의 공포에 진입해 있을 때 그때 비중을 계속 실어 왔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김없이 비중을 싼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그 비중을 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좋은 저희에게는 보석과 같은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지금 75, 76. 그러니까 이제 극도의 이제 탐욕 구간에 지금 와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그럼 투자를 아예 안 하느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비중을 많이 줄여서 투자를 하죠. 예를 들면 극한의 공포에 와 있을 때 만약에 10주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극도의 탐욕 구간에 있었을 때는 한 주, 2주 정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75, 76이면은 앞으로 거의 100% 확률로 그러면은 다시 공포 구간으로 가겠네. 맞습니다. 거의 100% 확률로 공포 구간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늘 뭐 CPI 발표도 있죠. 오늘 그래서 당장 이 탐욕 구간이 이제 중립으로 가고 공포로 가는 시작점이 오늘이 될 것인가? 그건 누구도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하는 그런 지금 심리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렇다고 오늘 당장 완전히 이 상승, 여전히 지금 상승 흐름에 있잖아요. 이 상승 흐름이 완전히 꺾일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75를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공포가 4에 다다랐던 그때가 이 탐욕 구간에서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96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 이 탐욕 지수가 25%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전체적인 지수 오르면 지금보다 25% 가까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수 자체가 25%가 오른다는 뜻이 아니겠죠. 하지만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CPI의 컨센서스를 부합하다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2.4에서 2.6으로 이제 관세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CPI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시장은 한번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조정 구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는 그 심리가 있었을 때 이것을 좀 명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명분을 오늘 CPI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탐욕 구간이 지금 75에서 80, 90, 96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희가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해 왔었던 과거의 어떤 매수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매수를 하더라도 극도로 이제 담아나가는 이제 수량은 매우 제한적으로 담아간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CPI가 요 최근에 수개월 동안 이 CPI가 컨센서스가 원래보다 이제 높아졌잖아요. 2.4에서 컨센서스가 높아진 거잖아요. 이 경우를 최근 수개월 동안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부합을 하더라도, 보통 이전 같은 경우에는 CPI가 부합을 하면은
환호를 하고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수도 올라가고. 근데 오늘은 이제 어찌됐건 부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지수가 올라간 거잖아요. CPI 자체가. 자,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부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국장을 매도하고 테슬라를 옮겨갈 생각. 애플 주식을 일부라도 매도를 하고 테슬라를 옮겨갈 생각 여전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관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모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언제 또 주가가 튀어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체 호재를 또 동반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지수라든지 매크로 환경을 무시하고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해서 모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는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의 투자 원칙상으로는 일단은 지금은 모아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100주로 모아간다 그러면은 3주, 4주 정도만 지금 모아가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할 때 비중을 늘려가는 어떤 그런 투자 방식을 택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탄소 배출권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데, 한번 핵심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분기는 4, 5, 6월 달이죠. 그리고 BBB 법안 이 7월 4일 날 서명이 됐기 때문에 2분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탄소 배출권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전년도에 2분기 때 이 탄소 배출권이 어땠느냐, 막 깜짝 놀라실 겁니다. 8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이제 9억 달러의 탄소 크레딧을 테슬라가 얻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1,400억 환율로 따지면은 약 1조 2천억 원에 다다르는 그런 이제 이익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냐? 전년도에 0.52달러의 이제 EPS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거 아주 쉽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한 분기의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테슬라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발행 주식 수를 보면 됩니다. 약 30억 주 정도를 테슬라가 지금 발행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주당 순이익을 곱하면은 바로 그냥 한 분기의 순이익이 나오는데, 약 2.2조, 그러니까 2조가 조금 넘어가는 순이익을 테슬라가 2024년 2분기 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탄소 크레딧이 2024년 2분기 때는 자그마치 55%가 넘어가는 전체 순이익에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월 4일 날 이 행정명령이 서명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2분기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2025년 1분기 때 약 6천억 원 가까운 탄소 크레딧의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탄소 크레딧이라는 것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이용을 하는, 그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이 탄소 배출에 대한 크레딧을 사야 되잖아요. 즉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가 이제 판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2024년 2분기 때보다는 탄소 크레딧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하고 있었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꽤 늘어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탄소 크레딧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판매가 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 1분기 때도 5,500억에서 6천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상대적으로 다른 분기에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탄소 크레딧이었거든요. 참고로 2024년 3분기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3분기 때가 약 7억 4천억 원에 7억 4천억 달러의 탄소 크레딧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약 1조 원의 탄소 크레딧이 2024년 3분기 때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2025년 3분기 때는 그 1조 가까운 크레딧이 거의 이제
많이 이제 축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서 이번에 BBB 법안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면서 얼마만큼의 탄소 크레딧에 타격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문 기관에서 이제 파악하기로는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 전체에서 미국 탄소 크레딧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025년 3분기 때도 전체 탄소 크레딧 중에서 60%는 유효하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이 7억 달러의 이 탄소 크레딧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약 40% 정도만 빠지는 약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탄소 크레딧은 유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크레딧이 완전히 100%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의 나라에서 탄소 크레딧을 이제 사가는 것이거든요. 그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테슬라 본사에서 정확하게 미국에서 발생하는 탄소 크레딧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기관들이 추정을 하는 부분이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 탄소 크레딧의 40%가 소멸이 된다. 자, 그러면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의 BBB 법안의 추세를 따라갈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유럽에서 저렇게 46도에 지금 7월 초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런 고온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계속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규제들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 가지고 테슬라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의 탄소 크레딧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탄소 크레딧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그리고 테슬라의 전체 순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크레딧을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소멸이 되니까 소멸되는 부분들을 커버를 해야지 이제 EPS를 이제 전년도과 동일한 기준의 어떤 요소들이 똑같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소멸된 부분만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인도량부터 해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으면 그 부분들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는 분기마다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EP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기업의 평가 가치 수단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약 11,000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또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이전보다도 더 많이 따져봐야 되는 어떤 테슬라의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 매크로적인 부분부터 해서 저희의 이제 매수 원칙,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를 꽤 높은 어떤 이제 매수의 전략 어떤 카드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